부정적 강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경험하지만 그 이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로 어떤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불쾌한 자극이나 상황을 제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극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특정 행동을 지속하거나 더욱 강화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불편함을 없앰으로써 행동이 반복되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부정적 강화의 개념은 심리학자로 F. 스키너가 주도했는데 그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키너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나 동물 모두 결과에 따라 행동을 학습합니다. 부정적 강화는 스키너의 영어 실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대표적인 실험은 스키너 상자에서 쥐를 제자리로 진행하였습니다. 쥐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기 충격이 멈추는 상자에서 쥐는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사라진다는 것을 학습하고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쥐에게 더 이상 전기 충격이라는 불쾌한 자극이 없다면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이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 강화를 통해 특정 행동이 강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죠. 우리 일상에서의 부정적 강화라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알람 시계가 아침마다 귀를 자극하는 소리를 끊기 위해 우리는 일어나서 알람을 끄는 행동을 합니다. 이 간단한 과정이 바로 부정적 강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쾌한 알람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 기상과 알람 끄기라는 행동이 강화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숙제를 꾸물거리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학생, 다음번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숙제를 제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꾸중이라는 불쾌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숙제를 하는 행동이 반복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 강화는 우리의 행동을 조금 더 편안하게 또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부정적 강화는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싫어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을 줄이고 더 나은 행동을 학습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 행동을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만약 부정적 강화가 지나치게 자주 사용된다면 우리는 불쾌한 자극이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과하게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피 행동이 강화되거나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부정적 강화를 잘못 적용할 경우 잘못된 행동을 강화하거나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강화의 복합적인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직장에서 부정적 강화는 관리자와 직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직원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대신 그들을 이해하고 불만사항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면 직원들은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 자극의 제거만을 목표로 한다면 직원들은 단기적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조직 내 갈등이나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정적 강화는 흔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가 울 때마다 과자나 장난감을 주어 울음을 멈추게 하면 아이는 울음이라는 행동이 강화되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속 우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부모가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강화하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부정적 강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행동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부정적 행동의 반복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정적 강화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부정적 자극이 제거되는 것, 강화되는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장의 불쾌함을 없애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긍정적 강화와 함께 사용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적 강화를 부수적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부정적 강화는 우리가 불편함,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을 피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매 순간 일상에서 반복될 수 있는 행동 패턴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의 학습과 행동 변화 메커니즘을 이야기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부정적 강화를 적절히 활용하면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장기적인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